자, 이번 자바 문제는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실행 결과를 쓰는 문제인데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자바 문제는 처음 어디에서 시작해요?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쭉 메인 메소드 볼게요. 자, parent obj new child 이게 뭐예요? obj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하는데, 자, obj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 변수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parent 클래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에 child가 아니라 paren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parent가 들어가서 그 클래스의 형태로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초기화가 parent가 아니라 child라는 클래스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child 클래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parent 클래스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child 클래스로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형변환이라는 게 이런 걸 형변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형변환이 발생하게 되면요. 저희 오버라이딩, 재정의 기억나시나요? 재정의가 뭐예요? 상속받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 페런트 클래스에 있는 걸 차일드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익스텐즈 해가지고 페런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객체 변수로 내가 차일드 A는 new 차일드 이런 식으로 차일드의 객체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A. 컴퓨트 이렇게 실행을 시켜요. 그럼 어떤 게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될까요? 얘가 실행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게 실행되겠죠? 왜냐면 페런트에 있는 컴퓨터가 있지만 차일드가 이것을 상속받으면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다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1이에요. 숫자 1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럼 재정의가 될까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A.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밑에 있는 컴퓨터 차일드 클래스의 컴퓨터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페런트 클래스에 있는 컴퓨터 1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정의해서 사용하는 걸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 변수가 어떤 메소드를 수행할 때 재생성된 메소드로 수행이 된 걸 이제 재정의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형변환이 발생했을 때도 재정의가 발생이 됩니다. 즉, OBJ라는 클래스는요, 페런트의 객체 변수예요. 페런트의 객체 변수지만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라는 메소드를 실행한다. 근데 컴퓨터라는 메소드는 당연히 나는 페런트의 객체 변수니까 페런트 점 컴퓨터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초기화할 때 차일드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의어 있는 메소드가 차일드에서 재정이 된 것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obj 점 컴퓨터로 호출했을 때 페런트의 컴퓨터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차일드에 있는 초기화할 때 재정이 되어버린 이 컴퓨터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에 그 뭐 메모리 주소 같은 거 써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가 있고 부모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상속을 받았겠죠? 익스텐 해가지고 A를 상속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막 속성이 있어요. 속성 A랑 메소드 B가 있다고 쳐요. 여기도 동일한 이름의 속성 A랑 메소드 B가 있다고 쳐요. 재정의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B라는 클래스의 형태로 객체 변수를 생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B는 동의한 이름을 아예 여기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속성 A, 메소드 B 쓴다고 해서 부모께 호출되지 않아요. 아래쪽에서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있죠. 같은 이름을. 근데 형변환도 마찬가지예요. 형변환은 대신 여기선 자식 클래스의 구조로 객체 변수를 선언했죠. 근데 여기서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 변수를 선언하지만 초기화가 뭐예요? 생성자였죠 아까? 자, 앞에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B로 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을 이렇게 재정의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A 형태로 선언된 객체 변수의 속성 A와 그리고 메소드 B를 호출하지만 이게 A에 있는 요놈들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되어버린 요놈들이 호출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객체 변수 obj가 선언이 되고 얘가 형 변환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컴퓨트라는 메소드가 제정이가 되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요. 시스템 프린트를 출력하네요. obj 객체 변수에 컴퓨트 4. 자, 컴퓨터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뭐예요? 4를 인수로 보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호출되는 컴퓨터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뭐가 호출되겠어요? 이 객체 변수는 분명히 페런트 클래스 형태의 객체 변수지만 페런트 클래스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이 요놈이 이 컴퓨터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 숫자 4를 넣어서 얻은 결과값을 쓰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해놨어요. 자, 그럼 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요. 지금 컴퓨터라는 메소드 안에서 다시 컴퓨터를 호출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재귀함수죠?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 메소드를 이제 재귀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아까 앞에 인수로 4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넘은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if 넘이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죠.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return 컴퓨트 4가 들어가니까 얘가 3으로 호출되고 얘는 1로 호출이 되겠네요. 자, 3은 어떻게 돼요? 3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쪽이 다시 수행이 되겠죠? 3은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얘가 호출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애가 뭐가 있어요? 또 컴퓨터 3-1, 2가 호출되고요. 3-3이니까 0이 호출되겠죠? 자, 2를 다시 봅시다. 2 같은 경우 2가 호출됐어요. 자, 2는 1보다 작지 않잖아요. 2는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네, 그래서 다시 non-1로 출돼요. non-1은 뭐예요? 1이 호출됐고요. 그리고 2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리턴 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환값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죠. 뭔 소리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결국 다 자기 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도 1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2는 뭐예요? 아까 인터컴퓨트 2가 호출되었을 때 값은 이쪽 요놈 요놈값 두 값을 더해야 되니까 1을 더해서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얘의 반응값은 0이란 뜻이 되겠을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걸 계산해서 3으로 반환하게 되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 0은요.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자기수 리턴 넘을 만나가지고 0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3은 결국 뭐예요? 0 플러스 0이라는 결과를 4에다가 처음 얘를 호출한 곳에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얘의 값은 결국 0 플러스 0, 0이라는 뜻이 되고요. 1은 뭐예요? 1을 다시 컴퓨터로 호출하게 되면은 요놈이요. 요놈 컴퓨터로 호출하게 되면은 넘 1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또 자기수로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컴퓨터 넘-3은 얘는 1이라는 뜻이죠. 얘는 0이라는 뜻이니까 0 플러스 1 결과로 1이 나오게 됩니다. 재기함수라고 전혀 걸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따라가지 말고 알고리즘 자체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4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4로 하게 되면 얘는 3으로 호출하게 되고 얘는 1로 호출하게 되잖아요. 자, 이 재기함수로 빠져나가는 방법 자체는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기 수를 반환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1 자기수를 자체를 갖게 돼버려요. 3은요, 이제 3에서 이제 또 마이너스 1 된 값, 2를 갖고 3-3이니까 0을 갖고, 얘는 또 1 빠질 수 있으니까 1이랑 마이너스 3 빠질 수, 자, 마이너스 3이 계산된 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럼 1보다 1 이하의 값은 무조건 자기수로 반환해요. 그러면 2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3은 또 0 플러스 0 해가지고 얘는 결국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서로 더해서 결국 값이 1이 나오는 거예요. 재기함수는 가장 간단하게
최대한 그 루트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자기가 이해하기 제일 쉬워요. 이게 두 가지로 갈래가 나눠지잖아요. 피보나치처럼. 때문에 이런 걸 혼동하지 않도록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값을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자, 제기함수가 있을 때 값을 항상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려라. 자, non-1을 호출하고 그러면 3을 인수로 호출해요. 컴퓨트 간단했을까요? 컴 쓰고 3이 호출되고 컴 쓰고 1이 호출돼요. 그리고 컴 3은요. 컴 2로 호출하고 얘는 컴 0으로 호출하죠. 다음에 컴 2는요. 컴 1로 호출하고 얘는 컴 0으로 호출합니다. 마이너스 1로 호출하게 되네요. 컴 1은 뭐 따로 호출하는 게 없죠. 1이 이하니까 바로 리턴 홈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각각 반환하는 값 얘는 1을 반환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해서 컴퓨터의 2로 호출하는 것의 결과 리턴 값은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 0이다. 그래서 여기선 0이 반환되고 컴 0을 호출한 값은 자기 다시 0 인수를 그대로 반환이 되니까 다시 0이 된다. 그래서 컴 3을 호출한 결과 값은 0이다. 0 플러스 0으로 0이다. 그래서 컴 1을 호출한 값은 또 1 이하니까 자기수 인수가 되는 1을 그대로 반환해서 여기서는 1이 된다. 그래서 총 컴퓨터 4를 호출하는 결과값은 0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